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문제의 해답은 현장에 있다. 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윤태희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가 그 답은 현장에 있다 이렇게 쳐보면 막 인터넷에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맞는 말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이면 뭐 다 예. 같이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네. 예, 저도 이렇게 이 문제의 답을 현장에서 찾은 사례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 예를 들어 민원을 결제하다가니 네. 의문이 있다 그러면 저는 반드시 현장을 가봤습니다. 예. 가서 보면은 이 민원에 있어서 왜 민원을 제기했을까? 네.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면서 네. 예,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 예. 예, 또 하나는 제가 좀 에피소드입니다만은, 네. 제가 청소행정과장을 1년을 했는데, 네. 대체적으로 청소과장을 올해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오래 한 되게 뭐 편인데, 6개월 미만으로 예, 바뀌잖아요. 예, 저는 오래 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새벽 4시에 매립장을 계속 매일같이 나갔어요. 아. 처음에는 누가 하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그러니까 4일 나가니까. 청소과장이 아니라 청소 행정하는 과장이 되겠네, 예, 그죠? 예. 그래서 예, 매일 새벽 4시에 나가봤었는데, 네. 한 일주일 정도 나가니까 이제 네. 거기 직원들이 예, 누가 나왔는지 알아보기 시작하더니 청소과장이 나왔다고 하면서 매립장 안에 들어가 본 사람은 제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듣고서 야, 이 현장 행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매립장이라도 냄새가 별로 안 나는데 그때는 어땠어요? 네, 그때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예, 분리하는 단계였었는데, 네. 예, 그때 그 업무를 제가 수행을 했었는데, 네. 예, 음식물 쓰레기 분리하기 전에는 악취가 심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가 되면서 이 악취가 많이 저감이 됐는데, 예, 좀 극성스럽게 일을 했다고 할까요? 어쨌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매립장을 어떻게 관리해주면 좋을까? 그 제 기억이 1년에 청소과 예산이 한 300억 정도가 되는데, 네. 어떻게 하면은 좀 줄일 수 있을까?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청소 차량에 대한 도색도 바꿨고. 그러면 또, 지금 현재 예, 대전을 이게 달리고 있는 청소 차량은 예, 그 색상은? 색상도 그때 우리 변경했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예, 그때 바꿨습니다. 지금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럼? 바꿨는데 예. 그때 바꾸는데도 그 도안, 즉 이렇게 어디에 맡겨서 디자인도 해오고 이렇게 했는데 예. 실제 이 디자인한 것이 예. 차량에 그 적용을 했을 때 과연 그런 것이 나올까 하는 부분이 예, 굉장히 행정에서는 좀 아이러니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완전히 예. 도색을 한 상태에서 예, 봤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예, 일단 도색을 제가 서울에 네. 각 구청의 청소차 색깔을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몇 개를 사진을 찍어다 놓고 예. 일단 도색을 하나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네. 디자인을 시켜서 그래서 도색을 해놓고 예, 시청 앞에 갖다 놓고 어떠냐, 뭐를 바꿨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대로 통과한 적이 있는데 바로 이런 행정의 효율성 또 행정의 결정의 신속성 이런 면에 있어서 좀 어떤 경우는 좀 편리하게 또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좀 극성밖에 일을 했다고를 하지만은 그래요? 그런 극성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잘하는 공무원이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좀 그런 것이 필요한다. 이런 것이 좀 예,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새벽 4시에 계속 나타나면 직원들이 좀 힘들죠. 그러니까 예. 직원들은 누구도 모르죠. 예. 뭐 청소 우리 과 직원도 제가 매립장을 갔다 왔는지 모르고 예, 새벽 4시에 갔다 가니 정확하게 출근 시간에 맞춰서 또 출근을 하니까 그거는 저만이 알고 있는 매립장의 실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런 노하우가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저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구나, 일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모든 그 회사 생활하는 직원들은 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예전에 어떤 경험이 있냐면 제가 푸른 신호등 담당 PD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현장의 어떤 상황들을 그 일주일 내내 많이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그날 뭐 제보가 들어온 거를 방송도 하지만은 현장을 가야 또 방송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제가 거기 위원을 했었는데 거기 가보면 한 10분 정도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 나와요. 근데 민원을 제기한 쪽,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현장 위주로 다니고 또 경찰도 현장 위주가 많잖아요. 나중에 보면 경찰하고 나하고만 얘기하고 있더라고. 현장을 예. 많이 다니니까. 야, 그래서
역시 답은 현장에 있다. 제가 책을 예. 쓰면서 예. 그 하나를 한 소재로 네. 행정은 이 답은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이렇게 그 썼는데 네. 바로 그거는 이 현장 행정의 중요성 네. 또 우리가 일을 하면서 주민 본의를 부르짖는데 바로 주민이 원하는 행정은 바로 이 현장에서 찾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예. 자, 지금 막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면 내가 여러 가지 또 물어보기 애매할 텐데 전직이니까 예, 묻기도 좋아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 듣기로는 정말 그 공무원 생활을 열심히 한 분으로 이렇게 추천을 제가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근무한 우리 공무원들 정말 그 책을 좀 보시면 그 상생 공직 상생공직 24시. 24시 플러스 예. 알파를 이렇게 이름을 예. 정했는데 플러스 알파는 또 뭡니까? 제가 상생, 이 상생한 주민과 이 공무원은 같이 상생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24시가 그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지금은 인전 웰빙 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개인의 생활을 중시해서 하지만은 그때는 사실상 월화수목 금토가 아니고 금금금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야근이 뭐 매일같이 있었고 좀 꼰대 같은 소리 지면은 이런 공무원도 이런 시대가 있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그런 과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네. 저는 지금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승진도 할 수 있고 네. 또 어떻게 하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제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은 또 SNS가 워낙 발달해서 뭔가 전시 행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시 행정이 아닌 실질 행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었죠. 예. 예. 우리가 이제 전시행정 뭐 한동안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네. 지금 SNS가 발달되면서 네. 오늘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직접 민주주의에서는 간접 민주주의를 거치면서 네. 지금 SNS가 활성화되면서 과연 우리 민주주의는 어떻게 또 정착이 될 것인가 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행정도 이런 큰 틀 속에서 상당한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은 문제의 해답은 현장에 있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서 사례를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예, 윤태희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